둘, 셋. 다시 해도 될까요? 표정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네. 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주관하는 꿈나무 푸른 교실 에너지 환경 탐구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진행하는 사회활동 공헌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이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전공 수업에서 공정과 제어 관련된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때 이 EPC업이 저한테 꼭 맞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진심을 자기소개서와 면접 때 녹여냈던 게 제 비결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임원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서 많이 외워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면접에서 신기술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고 그에 대해서 모두 성실히 답변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직무 면접에서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사실 포기할까 고민도 했었는데 실제 그 현장에서 그냥 베르누이 공식 하나 가지고 제가 가설을 세워서 면접관 분들에게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시고 다들 흡족해 하셔서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화이팅! 저는 솔직함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랑 면접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보세요. 그리고 면접장에서 항상 웃는 모습으로 임하신다면 면접장의 분위기를 풀 수 있을 거예요. 파이팅! 네, 저는 좀 딱딱한 이야기로 시작할 것 같은데요. 기사 자격증이 저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단순히 기사 자격증뿐만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화공의 전반적인 지식을 정리할 수 있어서 면접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화공기사 많이 안 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따셔서 저와 같이 사면에서 일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저는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이제 면접관님들께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일관성 있게 어필을 했던 것이 주였던 것 같습니다. 1998년 서울 아산병원에서 태어난 김진규 프로입니다. 강동구 토박이로서 삼성 엔지니어링을 제외한 다른 선택지는 일말에 고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턴 때 많은 선배님들이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안 올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온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 확실한 회사라 선택하였습니다. 인턴 때 과제를 수행하면서 화공 전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느껴 지원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산업단지를 보고 나서 플랜트의 매력에 빠졌는데요. 그중 해외 플랜트에 강점이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EPC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본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EPC사라고 생각해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공정 설계 직무 지원했고 저는 대학교 때 화학공학과 전공했습니다.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에 입사해서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는 게 직무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목설계 지원했고 건설환경공학 전공했습니다. 저는 큰 꿈을 가지라는 사장님의 말씀에 따라 토목건축 그룹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장.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관리 직무에 지원했고 화공생명공학과를 전공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최연소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공관리 직무를 지원하였고 발전기계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저는 다양한 해외 현장에 계시는 글로벌한 인력들과 함께 조화롭게 일하는 엔지니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축 설계 조달에 지원하였고 또 건축 사회환경공학부 졸업했습니다. 저는 넓은 포용력으로 조언과 위로해줄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안전관리 직무에 지원을 하였고 안전공학과를 전공했습니다. 삼성 임직원분들이 정년 퇴직하실 때까지 단 한 건 사고도 겪지 않게 하는 안전관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공설계에 지원했고요. 전공은 화학공학입니다. 저는 제가 속한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임원 면접 때 일이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면접 막바지에 다들 웃으시면서 저한테 되게 행동과 말투가 군인 같다고 하셨어요. 저는 몰랐는데 저를 보니까 정말 군인처럼 이렇게 경직된 자세로 있어가지고 다 같이 웃으면서 면접을 마무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는 기계과가 왜 반도체나 자동차로 안 가고 EPC로 왔냐는 질문에 다른 공정과 협업할 수 있고 해외 경험이 좀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에서 EPC를 골랐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취미에 코인 노래방 가기를 적었는데요. 그래서 임원 면접에서 무슨 노래를 부르냐고 하셔서 질풍가도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저는 우리 회사 말고 어디 회사 지원했냐는 질문에 저는 3회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3회내 올인하고 3회 하나만 썼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면접관분이 그만큼 우리 회사에 오고 싶다는 거지 이렇게 호탕하게 웃어주셔서 유쾌하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토목공학과를 나왔는데 이제 왜 사업관리에 지원을 했냐고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원래부터 관심이 많았고 설계하기가 조금 싫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조금 분위기가 유쾌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임원 면접 때 지원자님은 삼성 엔지니어링과 안 맞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셔서 살짝 당황했지만 당황한 티를 최대한 안 내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묻고 나서 제가 가진 경험 중에서 가장 EPC와 관련된 경험을 전문 용어를 많이 섞어서 얘기했더니 반응이 좀 좋았습니다. 네, 저는 자기소개서에 존경하는 인물로 정주영 회장님을 적었는데 면접관님께서 왜 이병철 회장님이나 이건희 회장님을 안 적었냐고 하셔서 그냥 정주영 회장님을 존경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니까 면접관님께서 그럴 수 있지 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회사에 먼저 취업해서 취업턱을 냈던 친구랑 같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네 차례다라고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합격 소식이 뜨자마자 마침 할머니께 전화가 오셔서 할머니께 제일 먼저 말씀드렸고 할머니가 이제 세뱃돈 안 줘도 된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여자친구랑 대만 여행하던 중에 소식을 들었었는데 여자친구한테 바로 말했는데 중정기념당 앞에서 둘이 소리 없이 이렇게 아우성을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예, 저는 합격 소식 듣자마자 이제 조카한테 먼저 전화를 했는데 기억에 남는 축하 인사는 이제 부모님께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합격을 결국 해서 굉장히 대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할머니 댁에 가려고 부모님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제가 발표를 확인하자마자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러버리는 바람에 차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제 소식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말은 우리 지연이 너무 장하다 수고했어입니다. 네, 저는 이제 같이 카톡하고 있었던 인턴 동기들이랑 먼저 합격 행복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때가 가장 이제 친구들과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축하 메시지는 이제 친구들이 월급 받으면 부모님께 원금 상환은 못해도 이자 상환은 꼭 하라는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의 첫 합격 소식은 언니한테 알렸는데요. 언니가 저한테 너도 이제 월세 내라고 했던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명절에서 가족들에게 용돈 드렸는데 정말 잘 커줘서 고맙다고 얘기해줬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소중한 동기들을 만나서 설레는 마음이었고 넥타이를 어떤 걸 멜지 고민을 많이 해서 여러 쇼핑몰을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인으로 좀 첫발을 내딛어서 좀 뿌듯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회사 사장님이 항상 메모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하셔서 이렇게 펜과 노트북 종이를 좀 챙겼습니다. 저는 출근 전에 자취방 짐 정리를 했었고 덕분에 잡생각도 정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출근했었습니다. 저는 첫 출근이라는 생각에 굉장히 걱정도 되고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첫 출근 준비물을 검색해서 챙겼습니다. 저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고 생활 패턴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긴장 반 설렘 반이었고요.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자율복장제인데 그래서 청바지를 입어야 할지 슬랙스를 입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새로운 사람들 많이 만나는 자리니까 긴장되고 설렜었는데 잘 준비를 했고요. 전날에 이제 늦잠 안 자려고 태블릿이랑 핸드폰에 알람 4개씩 맞추고 잤습니다.